이번 전쟁에서 사우디의 입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좀 보는데요. 아, 이번에요. 네, 사우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입장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그 대선 선거를 할 때 그 당시에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완전히 국제적인 왕따를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첫 번째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과거에 이제 터키에서 그 사우디 반체제 인사가 그 살해당하는 암살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배우로 빈살만이 네, 계속 이제 맞아요.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 입장 그쪽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네. 인권 탄압이고 저거는 말이 안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비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자꾸 데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비난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삐딱선을 탄 것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 삐딱선을 타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잖아요.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완전히 이제 그 앙숙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시아파랑 그러니까 수니파의 이제 당수들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을 다시 끌어오려고 하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삐딱선을 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팬데믹 기간 중에 사우디를 전격적으로 방문해가지고 빈살만자 만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약간 증산을 요청하고 괜찮은 것처럼 하고 돌아가자마자 감산해 버렸잖아요. 맞아요. 예, 그랬던 일이 최근에 있었어요. 유가가 지난주까지 좀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던 거, 지지난주까지 상승세를 네. 보였던 거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좀 지속적인 감산 연장 때문이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 오바마 정권 때부터 비슷한 건데요. 오바마 정권에서 이스라엘 쪽에 원하던 거는 뭐였냐면 투 스테이트, 그러니까 두 국가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이랑 둘이 공존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오바마 정부 때부터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제 비난하던 게 뭐였냐면 서한 지구에 있었던 정착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도 하마스랑 전쟁 중이지만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가자 지구 얘기만 나오잖아요. 네. 이게 하마스라는 게 2006년도에 이제 그 집권당이 됐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파타라고 하는 당이 집권당이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 파타 입장은 뭐냐면 우리 이제 그만 중동 전쟁이 4차 전쟁까지 있었잖아요. 중동 전쟁 그만하고 우리 이제 좀 친하게 좀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쪽이 더 강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급진당이죠. 이제 하마스는 그래서 여기 쪽에서는 이거 그거 말이 안 돼. 그래서 2006년도에 집권당이 되면서 서한지구 같은 경우에는 파타가 그리고 이제 가자지구는 하마스 이렇게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한지구에는 정착촌이 많아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뭐 얘기하면 너무 이제 그 길어지니까 근데 이제 서한지구랑 가자지구에도 정착촌이 있었습니다. 이 정착촌이란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서한지구에도 가자지구에도 정착하고 산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중동 전쟁 때 계속 팔레스타인의 이제 그 지역이 좁아지면서 이제 가자지구랑 서한지구 쪽으로 된 건데 네. 거기에다가 정착민을 이주시킨 거예요. 네. 요거는 사실은 이제 그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협약이 안 당생 상태에서 이제 장악한 지역에다가 정착민을 네. 보내는 거는 이제 안 돼요. 근데 그거를 해가지고 정착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나오지를 못하겠다. 왜냐면은 정착민들이 아무데나 정착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입지에 정착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정권에서는 정착민들 계속 늘려가지 마라. 그래야지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이제 합의를 할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걸 완전히 바꿔버려서 친이스라엘 쪽으로 왔으니까 그런 거 다 눈 감아준 거죠.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도 오바마 정권의 연장선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쪽에 계속 비난을 하는 게 이거 팔레스타인이랑 두 국가 체제로 가야 되는데 약속했던 건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고 둘 관계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랑 사우디아라비아를 좀 화해를 시켜주겠다.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랑 협의를 한 게 상호 방위 조약을 맺자. 네. 한국이나 일본, 미국하고 일본 같이 한국이나 미국하고 일본 같이 만약에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도와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의 근접해 있던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우디가 그동안 계속 감산을 하면서 미국의 신경을 살살 긁다가 그쵸. 지난주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던 기사가 사우디가 미국에게 유가가 계속해서 조금 오른 것 같으면 유가가 좀 비싼 것 같으면 우리가
우리가 내년부터는 증산을 할게. 그러면서 이스라엘하고의 그 상호 방위 쪽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써봐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기사가 막 나온 직후였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하마스의 공격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난처해져 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우디도 어쨌든 이스라엘하고 조금 이제 좀 화해 보려는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약간 사우디도 좀 난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바이든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네. 어떤 그 입장을 취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 어제 엊그저께 나온 거는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네.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아랍 민족이라고 보기는 힘든 거예요. 네. 아랍은 어찌 보면 본인들끼리 뭐 수니파 시아파 싸우기는 하지만 네.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1차 중동 전쟁이 그것 때문에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네. 그거를 하마스를 그러니까 아랍 민족을 지지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입장이 되게 애매해지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될 게 재밌는 게 그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마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는 뒤에 이제 어찌 보면은 좀 출구를 열어뒀다라고 볼 수도 네. 있겠죠. 팔레스타인 우리 민족은 지지를 하지만 우리가 하마스 같은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야라는 태도를 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지지선을 나온 거를 봤는데 약간 미묘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마스 공격을 도와준 건 아니야. 그렇지만 이 공격은 정당했어라는 네. 식으로 딱 지지를 하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의 평화를 원한다. 확전이 되는 것을 우리도 동참해서 좀 막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고 네. 이란도 마찬가지고 서로 견제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미국이라는 게 이 카드가 결국엔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역학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는 한데 과거에 이제 트럼프 정부 때 아브라함 협정을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랑 뭐 아랍에미레이트랑 뭐 수교를 하고 바레인이랑 수교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그 어떤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거기에 참여를 안 했어요. 어찌 네. 보면은 반시아파 벨트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 정권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정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 거는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우디아라비아를 끌어들여야 돼요. 이스라엘이랑 수교를 맺게 하고 이제 결국에는 아브라함 협정 연장선으로 가야 되는데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에서 이게 딱 거의 다 됐고 끝난 상황에서 이런 게 터져버렸으니까 네. 지금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네가 지금 이란을 지금 핵협상 테이블로 데리고 오려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 하려고 했던 거 그대로 갔으면 네. 사우디아라비아도 조인을 해가지고 반시아파 벨트가 결국 구축이 됐을 텐데 지금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것에 공격의 카드가 돼버려가지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랑 이란이 거의 다 될 것처럼 이제 바이든 정권의 어떤 그 정치 치적이 될 것처럼 됐던 상황에서 좀 역전돼 버리는. 그래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좀 돼버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이 지금 미국 정부와 이스라엘은 일단은 이란이 하마스의 공격을 도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아직 않지만요. 이란이 이번에 좀 하마스 세력과 함께 이런 식의 좀 이스라엘 공격에 조금 개입을 한 의도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화해 무드를 좀 깨려는 게 있었다. 그렇죠.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5년째 경제 제재를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란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도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서로 화해되는 게 더 싫은, 더 손해가 되는 그런 상태였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둘이 워낙 역사적으로 네. 그 어떤 그 종교적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앙숙이기 때문에 그런 두 개의 관계도 있고 사실은 이란이랑 사우디가 이제 원유 쪽에서는 이제 가장 큰 두 개의 축을 네. 이루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뭐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 천연가스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네. 원유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그 반구축이 이루어진다는 중심에 있다라는 것들 네. 그런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란이 사실 하마스 쪽을 지원을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제 좀 이례적이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란은 시아파잖아요. 근데 하마스라든지 그쪽 가자 지금 수니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쪽을 조금 지원을 해줄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원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그래도 JY님, 박상준 기자님께서 오늘 잘 나오셨다고. 박상준 이사님께서 오늘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너무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시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기자라고 쓰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도 이렇게 빠져들어서 좀 듣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사실 지금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좀 입장이 난처하게 됐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지금 셈법이 좀 복잡할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좀 입지가 강해진 그런 인물들도 좀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사실 그 네타냐후 총리가 입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사실 네타냐후 총리는 굉장히 좀 뛰어난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최장기 집권한 이제 총리이기도 한데 이게 부패 이런 걸로 2021년도인가 실각을 했었어요. 2026년도인가 실각을 한번 했는데 작년 12월에 다시 이제 당선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재집권을 했는데 지금 재집권한 이후로 사법부를 이제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법부를 조금 사법권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입법을 추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3월부터 해서 시위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었고요.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960만 명인데 매번 집회할 때마다 50만 명씩 모였다. 네. 근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상으로는 거의 최초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모여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그 시위에서 북한 인공기도 나와서 이거 우리 독재로 가는 건 안 된다. 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네. 문제가 많았었어요. 네. 근데 이 입법을 한 게 7월 24일 날 의회를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무력하게 되겠구나 하게 가지고 당시에 이제 뭐 이제 9월 12일 날 이제 그 헌법을 위헌한 것이냐 이런 심사도 9월 12일 날 앞두고 있었고요. 9월 네. 12일 날 이제 심리를 예정이었었는데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부패 문제도 있었고 너무 강경하게 나가고 이제 독재 비슷하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좀 밀리고 있었던 상황이고 위기가 네. 있었는데 이번에 전쟁 터지면서 완전 전쟁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요. 전쟁 상황에는 이런 것들이 다 무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만약에 무슨 어떤 그 팔레스타인 쪽에 또 그 어떤 어린이 학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하게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본인의 입지가 조금 더 강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타냐후 그리고 총리 방금 봤던 얼굴들 중에 지금 네타냐후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한 명 더 옆에 있었어요. 네. 입지가 좋아진 인물들이라고 일단 1번으로 그쵸. 1번 인사들로 이사님이 뽑아주셨던 인물 중에 트럼프 얼굴도. 네, 역설적이게도 네. 이제 전 트럼프 대통령이 네. 내년 이제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입지가 좋아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네. 과거에 그 반시아 벨트를 구축하려고 했었던 자기가 그렸던 중동의 평화 그림이 지금 어찌 보면은 본인의 말과 반대로 가면서 어긋나 버린 이런 상황이 돼 버려 가지고 이거 봐라. 내가 그때 하려고 했던 거대로 하면 네. 다 중동도 잘 됐었을 텐데 이게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야말로 그 본인의 치적을 그려서 만들어서 이제 자랑하는 걸 제일 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상대로 공화당이랑 같이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내년 11월이니까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네타냐후 총리한테도 또 더 좋은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정이었기 네. 때문에 또 이제 둘이 완전히 굉장히 입지가 좋아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굉장히 셈법이 좀 복잡해지기는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본인들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카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과하게 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입지가 좀 좋아졌고 중국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중국이 또 여기서 갑자기 등장하죠. 네. 중국이 지금 느닷없이 사우디랑 이란을 화해시키겠다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과거에 이제 그때 몇 번 전에 이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중국 가서 이제 보니까 1대1로 정책에 대해서 10주년 기념으로 굉장히 잘 밀고 있었는데 그리고 홍콩에서 그런 포럼 같은 것도 크게 했었는데 중동의 국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더라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중동이랑 굉장히 가까운 모습을 좀 많이 보여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랑 중동이랑 이번 기회에 더 가까워질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라고 발표한 날 이제 영국, 미국 그 5개 국가 정도가 단합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라고 네.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갈리는 분위기가 돼버렸거든요. 그럼 이게 전쟁이 조금 더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세력들이 나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서양 국가 대 아랍 국가 간의 대립 구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은 그런 게 티가 아직 안 나는 시기지만 만약에 조금 더 길어지면 결국에 아랍 국가들은 중국이랑 이런 데랑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높아진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슬슬 지난 주말에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에이펙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상원 의원들이 중국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지난 주말에 방문을 했는데 이 상원 의원들이 시진핑 주석하고 만났어요.
네. 근데 이 상원 의원들이 시진핑 주석들 만남을 성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지금 성사가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말에 전쟁 소식 나오고 나서 네. 바로 성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이제 유화책을 조금 쓰려고 하는.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의 어떤 갈등 대립 구조가 조금 뭐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 왜 만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지금 미국 증시를 최근에 계속 누르고 있었던 가장 큰 거는 국채 금리의 이제 급등이에요. 네. 그리고 이 금리가 급등하는 게 이제 채권의 매도세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온다는 거고, 지금 최근에 중국이 그 미국의 국채를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국채 이제 좀 사줘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제재 좀 그만 좀 풀어주세요.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둘의 이해관계가 지금 딱 맞아떨어지기는 하는데, 네. 과거에 이제 뭐 그 고위급 관리들이 계속 갔지만 별 소득은 없었는데, 이번에 상원 의원이 딱 만났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얘기에 대해서 물밑 접촉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백악관에서 저번 주에 이제 정상회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물밑 작업이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지고, 바이든도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중국도 지금을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다음 달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국채 매입이라든지 이제 제재 어느 정도 완화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